자유 연기를 준비한다거나 뭐 연기를 준비하고 특기를 준비하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시험을 볼 때 그래 내가 배우를 할 거고 연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연기를 준비하고 그래 내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기를 또 해야 한다고 하니 무용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정하게 되는 과정들이 뭐랄까 막 엄청난 마음의 준비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시험 보는 과정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하나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질의응답이라는 것 같아요. 질의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하는데 조금 편하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질의응답을 우리가 잘하고 싶잖아요. 물어보는 질문에 똑부러지게 대답도 하고 싶고 정말 심사위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답변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 좀 이제 연습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질의응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선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질의응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가 질문하는 것들에 제가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질의응답을 잘하는 방법은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선은 잘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딱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트레이닝할 때 연기를 끝냈고 무용이나 뭐 노래에 대한 특기에 대한 부분들을 끝냈기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질의응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은 자 이제 질문을 해봐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반사적으로 대답을 타닥타닥 하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알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들도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준비는 잘 해놨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사실 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질문에 대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질의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누구 나와라 오바 이렇게 하면 이걸 수신해야 되는 이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는 상대방이 어떻게 수신을 하게 되냐면 나왔다 오바 이거를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거는 답을 내려야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때 이런 오류들이 막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답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정해진 이야기만 딱딱딱딱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혹은 되게 매뉴얼대로만 탁탁탁탁 무슨 AI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응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은 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너무 이해가 돼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출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딱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하는 스탠스를 딱 가지고 대답을 탁탁탁탁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듯이 질문에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답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느낌을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질문에 대한 유형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뭐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뭐냐, 안톤 체홉의 4대 장막이 뭐냐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교수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군가는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혹은 뭐 나는 뭐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여러분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쉽게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를 훈련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렇게 응답을 하고 나서 내가 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추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이제 시험 본 것들을 토대로 조금 구성을 한번 해보자면 아마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혹은 뭐 재수나 N수 하시는 분들, 아예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까지 뭐 했냐, 혹은 작년에 시험 봤을 때와 올해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냐, 왜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느냐, 자신의 배우로서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 작품을 얼마나 연습했느냐, 혹은 입시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냐면, 제가 지금 질문해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왜 연기가 하고 싶었는지,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잣말로 중얼중얼 이야기해보는 거를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연기를 하거나 특기 연습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공간이 필요하고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내 이야기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샤워를 하면서도 준비할 수도 있고 너무나 이야기하기 쉬운 환경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냐면은, 배우를 왜 하고 싶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 배우 멋있어서 하고 싶은데, 응답을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선택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홈플러스에 갔어요. 여러분들도 홈플러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보면 나 택시 타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배우 왜 하고 싶어요? 나 멋있어서. 이거 멋있어서 하고 싶은 건데 왜 하고 싶냐라고 왜 물어보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과정들을 잠깐은 멈추시고 내가 배우를 꿈꾸게 되었었던 계기를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홈플러스에 온 이유는 이것들을 좀 구매하고 싶거나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답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응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답을 물어보는 질문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2차에 가셔서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작품 왜 선택했는지, 혹은 내가 지정이곡에 있는 작품들 말고 다른 작품에 대한 질문의 주제를 질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특정 학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학교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는 오히려 2차 때 꽤 많이 나오는 거고요. 1차 때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배우를 꿈꾸게 된 이유나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나 내가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심지어는 뭐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니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앞에 놓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야, 덥네요. 많이 이렇게 한번 나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답이 있고 여러분한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블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마블 영화 꽤 즐겨보는 편인데, 이 마블 시리즈에서 최근에 개봉했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딱 보게 되면은
피터 파커 주인공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MIT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피터 파커에게서 생겨난 오해들로 비롯한 것인데요. 시리에 빠져있는 피터 파커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서 지금 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어서 MIT에서 떨어지게 되고 제 친구들도 저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당신이 그 과거로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딱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MIT에 전화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찾아와서 그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피터 파커의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야단을 맞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피터 파커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MIT의 총장이었나? 그분을 딱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해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사건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에게 그런 능력이 애초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무언가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어떤 방법만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되 정말로 그게 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 생각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연습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몸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호감이 있는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보시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꺼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잡힌 군인의 모습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물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모습을 녹화를 해보시고 뭐가 가장 자연스럽고 내가 가장 내추럴하게 내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올 때는 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들어올 때 한 번, 자유연기할 때 한 번, 특기할 때 한 번,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할 때 한 번. 여러분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가장 내추럴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때는 마지막 질의응답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겁먹는 거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질의 응답이에요. 아셨죠? 질의 답 아닙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